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각각자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일상 속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을 같이 풀어주실 분들입니다. 국내 유일 남자 기상캐스터 김수현 씨, 그리고 공대 여신에서 다락방의 걸백으로 거듭난 최정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한진규 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진규입니다. 여러분 혹시 네. 대한민국 국민의 50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 뭔지 아세요? 50만 명이요?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그죠? 50만 명.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1%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는 위장병. 위장병. 위장. 제 생각에는 약간 만성 질환 중에 하나지 않을까? 뭐 만성 뭐 두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빈혈 이런 거. 저는 치질 갈게요. 치질. 치질이요? 네, 치질. 1%. 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알고 거예요? 아니 계세요? 저는 없어요. 여기 저 5천만 명 중에 50이니까. 아, 더듬지 마시고 지금 앓고 계시는 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원장님 뭘까요? 이제 이 질환이 여름이면 더 심해져요. 여름이요? 여름에 심해져요? 저도 느끼지만 아마 다 한 번 정도는 다 아마 모르지만 앓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환에 네.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해해보고 과학적으로 한번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네, 원장님께서 이제 오늘 함께 이제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수면은 정말 또 우리의 삶에, 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어떻게 두 분은 좀 꿀잠 주무셨나요, 어저께? 아, 저는 정말 못 잤어요. 왜요? 오늘 다락방 촬영해야 될 거 시청자들한테 이런 정보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드릴까 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잤어요? 잤어요? 잘 잤어요? 자야죠. 기본적인 욕구인데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시청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못 잤습니다. 근데 저는 좀 꿀잠 잤어요. 저는 원래 좀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또 새벽 2시까지 공부한 거 아니에요? 비밀인데. 아, 비밀인데 다크서. 저는 원래 잠을 되게 많이 자고 잘 자는데 네. 가끔 한 번씩 되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누워가지고 왠지 시계를 보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안 보는데 느낌상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종종 있어요. 맞아. 그럴 때 있죠. 예. 정확하게 불면증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막상 자려고 누웠는데 20분 이상 걸려요. 20분? 그게 일주일에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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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낮에 힘들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잠은 잘 들어요. 네. 그런데 2번 이상 깨요. 잠은 입면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면도 잘 돼요. 네. 그 중간에 깨지도 않아. 근데 원치 않은 시간에 일찍 깨요. 조기각성. 그러니까 11시에 누워서 그냥 10분 내로 자는데 새벽 2시에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잖아요. 새벽 2시부터. 그렇죠. 그렇죠. 다시 자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봐요. 지금 들어보니까 한 11시쯤 자면 2시쯤 깨요. 아, 그래서 출근하기 정말요? 직전에 너무 졸려. 아니, 1시간 전부터 꿀잠이 와 갑자기. 그런 것도 좀 불면증.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또 평소에는 불면증이 없는데 저는 여름 되면은 유독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자꾸 깨요, 여름에는. 맞아요. 이것도 불면증의 한 종류인가요? 이게 오래되고 이제 학습이 되면 불면증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자연적인. 너무 추워도 못 자고. 네. 근데 인간이 잠을 잘 때 2가지 신호로 뇌가 밤으로 인지해요. 첫 번째는 어두움. 어두운. 밤이 환하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죠. 당연히 어둡죠. 네. 근데 밤에 덥겠어요, 춥겠어요? 춥죠. 춥죠. 그래서 이게 어두워지면서 추워지면 뇌가 밤이 됐구나 라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신호로 우리가 밤으로 인지하는데 만약에 여름에 더울 때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빛 쬐게 되죠? 네. 그럼 뇌가 화나니까 어때요? 낮인가? 낮인가 헷갈리죠? 그리고 너무 더워요. 네. 그러니까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추워서 체온이 한 0.5도 정도 떨어져야 뇌가 인지하는데 계속 화나고 계속 덥고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여전히 낮은 거예요. 뇌는 기다리겠죠. 언제 밤이 되나?
왜 이렇게 오늘 낮이 길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요즘 올 여름 제일 덥잖아요. 최악이에요. 제가 기상캐스터 지금 8년 차인데 이런 더위가 없었어요. 저도 요즘 잠을 되게 많이 설쳐서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오려고 그래요. 요즘 막 네. 선풍 계속 켜고 또 끄고 또 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간 맞춰놓고 또 켜고 막. 근데 사실 이게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은 뭐 컨디션이 안 오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건지 여름이라서 안 오는 건지 뭐 이게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네. 불면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자가진단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거 필요하죠. 예, 각자 한번 자가진단표를 보시고 네. 거기서 몇 개가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네. 그 개수대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같이 한번 네, 같이 해보시면 한번 될거든요. 예. 보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뭐라고 좀 떨리네 이게. 또 왠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뭐가 잘 보는 건지 꼭 시험 보는 모르겠지만 것 같으면 꼭 떨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이 네. 문항인데 저는 보니까 5개 정도 해당이 돼요. 지금 차 소리나 텔레비전 여기 라디오 소리 신경 쓴다. 그리고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네.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밤중에 한 번쯤 깬다. 항상 꿈을 기억한다. 그 다음에 지나간 일에 연연해야 한다. 이게 좀 소심한 것 같아요. 마지막 마지막 건 항목은 잠 때문이 거의 다- 아니신 것 같은데. 저, 5개 정도. 저 오늘 네. 밤에 또 이렇게 연연해요. 지금 오늘 아, 시간. 이거 얘기하고 지금 연연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애매한데 저는 한 3개 정도? 근데 여기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릴 때 많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한 번쯤 깬다. 이거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절반 넘어가진 않는데 가끔 그래서 이건 체크를 했고요.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다. 이건 좀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전 더 자고 싶은데 항상 일어나야 될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면 항상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개. 3개 정도? 네. 아, 저는 약간 이거 심각해요. 사실 잘 때 미열 막 그 열 나고 그러지 않아요? 막 갑자기 막 몸이 확 열이 오르거나 화가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숨이 답답해가지고 막 화병이 나서. 어? 그래서 막 아니에요? 이불을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시원하게 막 아. 막 열이 나가지고 그렇고 네. 잠들 때까지 30분은 정말 뭐 저는 3시간도 걸리고 오. 막, 예. 숙면을 밤중에 한 번쯤은 깬다. 무조건 깨요. 그리고 술 한 잔 하면 계속 깨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고 나른한 것은 진짜 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던 것 같고 오, 엄청 예. 오래되셨네요. 평소 기분이 우울해서 네. 약간 제가 좀 그런 약간 그런 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나간 일에 대해 연연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저는 계속 연연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단 것 같은데요, 진짜. 거의 6개 정도가 예, 6개 저는 정도. 지금 이렇게 되면 뭐 되는 그럼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네. 세 분 다 네. 완벽하게 정상잠을 주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체크하신 항목수가 네네. 1개에서 5개 정도 되면 불면증 증세는 있지만 네. 아직 네. 병 쪽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리지는 않고요. 5개까지. 5개까지는. 근데 6개 이상이면 이거 이제 불면증 병 쪽 상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체크하시면서 5개까지신 분들은 아직은 괜찮다는데 6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상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한번 불면증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뇌가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니까 네. 그때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좀 어려워지죠. 되게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겨울에도 찬 거 좋아하시죠? 겨울에도. 네. 이불도 돌돌 말고 자고 네네네. 옆으로 자는 게 편하고 네. 자고 나면 입 마르고 네. 예. 약간 점쟁이 같지 않았어요? 방금 거의 조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 걸리신 것 같은데. 다 걸렸어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체온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밤에 체온이 안 떨어지는 또 질환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찬 걸 찾아요. 네. 그리고 뇌의 철분 성분 도파민이 부족하신 분은 뭐 안고 자고 끼고 자는 걸 좋아해요. 저 엄청 다리 사이에 좋아하는데. 끼고 안고 자고. 그리고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예, 입이 마르고 입을 벌리고 자면 또 얕게 자니까 꿈이 되게 화려하죠. 아, 그래서 막 드라마로 꾸시고. 난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꿈 수면이 2가지를 해요. 기억력하고 감정 조절. 아까 이거 성향이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네네. 계속 꿈 수면을 이제 안 좋은 꿈을 꾸면 이제 계속 기억력하고 감정 조절에 약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엔 기억력이 되게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 너무 뭐 아까 지나간 거에 연연한다든가 네. 괜히 불안해한다든가 예. 예. 또 자기가 이유 없는데 우울해진다든가 이런 감정에 이제 예민해지게 되겠죠. 네. 뭐 기복도 심하고. 예. 이 잠이라는 게 네네. 꼭 그냥 딱 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특히 뇌하고 심장 발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신적 안정에는 뭐 너무나 그러니까 좋은 렘수면을 가진 사람은 쉽게 자기가 이해하고 예, 우울도 빠지지 않고 네. 그다음에 예, 쉽게 불안하지도 않게끔 스스로가 이제 컴다운할 수 있는 효과가 커요. 그럼 원장님 도대체 그 불면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원인이 상당히 다양해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데 크게 제가 항목을 말씀드리면 네. 아침에 해가 뜨고 인간이 뇌가 깨고 네. 밤에 어둡고 체온이 떨어지면 잠자는 멜라토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인간과 지구의 빛과 이런 몸의 생체리듬과 이런 게 조화가 돼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생활 환경이나 조건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오랫동안. 뭐 계속 뭐 밤에 일을 밤에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시는 낮에 분. 네. 또 잔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애매하게 일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그 공간이 햇빛을 못 보는 공간이라든가 네. 등등의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는 환경적인 문제에 또 본인의 내적인 신체적인 결함이 합쳐질 때 리듬이 깨져요. 네. 근데 또 불면증에 그 뇌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낮에는 우리가 어때요? 뇌파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 집중하는 알파, 베타파가 나오고 밤에는 서파라는 느린 뇌파가 나와서 뇌가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밤이 됐을 때 뇌가 안정되고 근데 뇌가 안정되려면 몸 자체가 어때요? 같이 안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럼 심장도 느려야 되고 근육도 이완돼야 되고 체온도 떨어져야 되고 모든 조건이 돼서 뇌가 졸려와서 잤잖아요. 자고 나면 첫 번째는 1단계, 2단계 얕은 잠을 자요. 이때는 잠 깨는 뇌파가 섞여 나와요. 그런데 3단계 잠이 들어가면 완전히 깊은 잠이에요. 그 뇌파가 완전히 느려져요. 이때는 업어가도 몰라요. 이 3단계 잠이 전체 수면의 15%가 되잖아요. 엄청 개운해요. 15%만 돼도. 15% 이상 왜냐면 돼도. 자야 개운. 그 다음에 렘수면이 들어가요. 렘수면은 깊게 자고 얕게 자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거예요. 보통 1시간에 10번 정도는 나도 모르게 깨거든요. 자다 보면. 그러니까 뒤척이는 거 다 깨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런데 10번 이상 깨잖아요. 그럼 뇌가 뭐하러 자지? 이렇게 많이 깨는데 하면서 나는 너무 많이 깨는 잠이야 하면서 그 다음날 잠자는 호르몬을 안 내보내요. 뭐 자봤자 많이 깰 텐데 네. 하면서 어머, 그러면서 또 나쁘다. 다른 리듬 장애가 생겨요.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가위를 자주 눌려요. 이런 것도 좀 불면증. 가위 많이 생각보다 안 눌려요. 가위 눌려보신 적 있어요? 저는 뭔지도 안 모를 수도 눌려봤어요. 말이에요. 가위 저는 뭐 그냥 많이- 가끔 눌려보세요. 네네. 아 진짜요? 두 분 다 환자시네. 예. 가위 누르는 게 혼자 저는 먹어요. 오늘 완전 너덜너덜했어요. 오늘 상담을 바로 끝나고. 오늘 자 진짜. 볼게요. 꿈을 꿀 때는 눈만 움직이고 이렇게 운동을 마비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꿈꿀 때 친구랑 싸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끝나잖아요. 그럼 눈이 뜨면서 마비가 같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가 깨면 운동 마비가 같이 풀려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렘수면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진단. 치료를 해야 되는 예. 건가요, 이것도? 이게 만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네. 신체적, 육체적으로 어떤 뭐 혈압이 올라가든 뭐 불안하든 우울하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이제 질환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불면증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많은지 진짜 몰랐는데 사실 고문 중에 가장 무서운 고문 잠을 안 재우는 고문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신비롭다. 그만큼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사실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근데 네. 선생님 그거 아세요? 나폴레옹이 불면증의 아이콘이거든요. 원래 나폴레옹은 밤에는 4시간 정도만 자고 낮에는 마류에서 토막잠을 자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면증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불면증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점점 심해졌고 결국에는 나폴레옹의 지휘 능력까지 저하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몰락시켰던 워터루 전쟁의 패전 요인 중에 하나로 불면증을 불면증. 꼽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잠이라는 거는 자도 그만 안 자도 그만이 아니라 꼭 생존에 필요한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쥐를 일주일 동안 안 재우면 죽어요. 졸려 바로 죽겠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졸려 죽은 게 아니라 어우 나 피로해서 죽은 게 아니라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걸린 쥐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피부병 걸리고 막
면역 떨어지면 폐렴 걸리거든요. 예, 그럼 폐혈증으로 이제 가면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기 쉽게 걸리고, 예, 뾰루지도 나고, 예, 계속 이제 이제 감염에 노출이 되죠. 그다음에 심혈관장애, 심근경색, 뇌경색 전부 다 수면의 양하고 질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이미 많은 논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4시간 이하 자는 사람 네. 빨리 죽어요. 너무 과로해서. 그다음에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도 빨리 죽어요. 아 정말요? 예.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뭐냐면 아까 3단계 깊은 잠이 없어서 1, 2단계밖에 없으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뇌가 살려고 자꾸 양을 늘린 거죠. 특히 파킨슨 같은 환자들은 파킨슨이 있기 10년 전에 잠꼬대가 많아요. 아 말이요? 정말요? 네, 말을 많이 해요. 잠꼬대를 많이 하는 것도 잠꼬대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잘 때는 원래 말 안 해야 되잖아요. 뇌가 정상적인 뇌는 아까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쵸. 딱 자야 되는데 뭔가가 뇌가 망가지면 나사가 풀렸다고 보면 돼요. 잠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에서 병을 벌써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까지 듣고 나니까 사실 이 불면증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5년간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분들도 이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면증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요. 아,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38세 남성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불면증이 생긴 지 몇 달이 넘었는데요.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뚜렷해지고 잠드는데 몇 시간을 뒤척여요. 너무 스트레스여서 수면제를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수면제로 불면증 치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 제 얘기 같아요. 저도 이게 38세 남성이 혹시 난가? 아닌데? 그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38세 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게 저는 진짜 저도 불면증 하면 저도 이런 생각 하거든요. 수면 유도제, 수면제 네.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워낙 근데 수면제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건강이 정말 해롭다. 그렇죠. 맞아요. 막 이런 굉장히 많은 분분하죠, 의견이. 예 설들이 있는데 원장님 불면증이 어떻게 수면제가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 수면제를 먹으면 누구나 자겠죠. 그냥 뇌파로 그냥 재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달콤하게 잘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근본 치료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수면제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단 의사가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너무 잠을 못 자면 또 리듬이 깨지잖아요. 네. 그때는 요즘 수면 유도제라는 게 나와요. 유도제하고 수면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수면제는 벤조다이제피라는 리셉터에 붙어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항불안, 마음 안정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신경 안정제라고 했던 약들이 있죠. 네. 그 신경 안정제가 낮에 먹으면 신경 안정제고 밤에 수면제거든요. 즉 그거는 마음을 이제 다 가라앉히는 가라앉히면서, 거죠. 그러니까 다 네. 뇌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수면제, 벤조다이제핀, 이게 중독성이 있고요. 수면 유도제는 뭐냐면 비벤조예요. 벤조는 아닌데 네. 그 벤조 중에서도 졸려온 것만 딱 리셉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마음이 안정되진 않아요. 유도제는 먹자마자 딱 잠만 자는 거예요. 딱 내가 필요한 것만이야. 정말. 그런데 그렇다고 유도제가 근본 치료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유도제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시차 적응일 때. 미국을 갔는데 딱 일주일만 못 자. 그때는 유도제를 의사 처방하에 딱딱 먹으면 그 미국에서도 아주 잠을 잘 자면서 그렇죠 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의사 가이드라인이 단기간에 딱 하면 이제 중독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제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수면제라든지 수면 유도제 없이 좀 건강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왜 못 자는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피 검사도 하고, 피 검사. 예, 수면 다운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요. 건강부터 심리 상태까지 쭉 다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량이 많아서 이 몸에 철분이 부족해도 잠을 못 잘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철분을 맞추면 자는 거를 수면제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각방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면 장애에서도 이게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뇌파를 이용해서 또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니까 그 수면의 과학 뭐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정무 씨가 다음 사연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번에는 25살 여대생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불면증인 사람이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불면증이라지만 낮에 커피를 안 마시면 무기력한 기분이 들어요. 무의식적으로 커피 생각이 나고 하루에 한 잔 정도 먹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말고 카페인이 많이 드는 음료를 먹지도 않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네. 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전까지는 드시라고 그래요. 오전. 왜냐면 이 커피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가요. 되게 오래 가네요. 아침 10시에 먹으면 네. 밤 10시까지는 커피 기운이 있어요. 근데 10시 정도 되면 자야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오전 12시까지는 한 잔 정도까지는 예, 그게 밤에 영향을 잘 안 줄 수 있는데 오후에 먹는 거는 너무 막 점심 먹고 나서 졸려와요. 원래 그 전날 잠을 못 자면 오후 2시에 졸려 뇌파가 나오거든요. 2번 졸려와요. 밤 10시하고 그다음날 오후 2시.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람에서 생체 리듬이 네. 그 오후 2시 때 점심 먹고 커피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커피를 먹으면 그게 일단은 잠을 새벽까지. 깨워주겠죠. 네. 근데 그게 10시간, 12시간 가면 또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또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또 그날 또 못 잘 거 아니에요. 못 자고 또 피곤하게 일어나면 또 커피 찾을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악순환. 계속 커피를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일단은 내가 각성 효과만 잠깐 얻고 그 다음에 수면에 밤에 영향을 안 주려면 오전에 일찍 먹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불면증 극복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에 대한 그 숙면을 위한 나만의 어떤 방법, 꿀팁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이건 뭐 클래식이죠. 불면증 해결에 밤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둘, 나 둘, 양셋, 나셋 그거는-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보면 100마리 세본 적 없어요. 100마리 세본 적 있어요? 저는 저기 한 450까지 간 적 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잠이 안 와가지고 포기했어요. 오히려 예민한 성격이라서 450, 450 이게 숫자 세는 거에 이게 집중이 집중하다 되더라고요. 예. 453 하다가 어디까지 했지 이럴까 봐. 저는 오히려 이런 거보다 딱 퇴근하고 나서 샤워를 싹 시원하게 합니다. 일단 개운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예능 하나 딱 틀어놓고 맥주 한 잔이랑 밥을 싹 먹어요. 포만감 오면서 싹 졸립니다. 그럼 그 상태로 불을 끄고 얼른 가서 휴대폰 딱 틀고 웹툰 하나 딱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는 거예요. 이러면 좀 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마지막에 좋았는데 마지막에 스마트폰을 본 게 조금 웹툰을 보고? 안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왜냐면 궁금해서 잠이 안 와. 다음 내용이. 그러니까 그 왜 매일매일 이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연재되는 거. 연재되는 거 딱 보고 나면 뭔가 든든한 마음과 배도 든든하고 마음도 오늘 할 일 든든하고. 다 했다. 딱 좋아요, 저는. 김수현 씨의 그 방법은 저는 참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참 그거는 맥주 막 이런 의학적인 거는. 방법은 아닌 네. 거예요. 약간 근데 술 한 잔 먹고 좀 노곤노곤 잠에 좀 잘 자는 것도 있잖아요. 술 먹고 자는 거는 차라리 수면제 먹고 자는 게 나을 정도로 뇌에 좋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술을 먹으면 아까 3단계 잠부터 튀어나오니까 초반엔 자는데 나머지 수면이 다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술 먹고 자면 의존성이 너무 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꼭 술 먹고 자야 되고요. 웹툰 보는 거 어떻게 웹툰? 막 그거 당연히 안 좋죠. 스마트폰의 빛이 뇌를 오히려 각성시키니까. 예,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자잖아요. 네. 네. 전쟁 나도 스마트폰 찾으셔야 돼요. 학습이 돼요. 꼭 라디오 틀고 주무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라디오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가 없잖아요. 네. 너무 불안한 거죠.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면을 할 때 이런 의식을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럼 뇌가 그 의식을 해야 우리 주인님이 자는구나라고 인식을 하죠. 근데 그 의식을 안 해주면 네. 뇌는 너무 어때요? 불안해지잖아요. 오. 그리고 양 한 마리, 두 마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그로 인해서 안정이 되면 자는데 네. 그로 인해서 짜증이 나면 더 각성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사실 꿀잠을 자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뭐냐면 저는 원래 스타일이 좀 이렇게 진을 다 빼고 잔다고 하잖아요. 오늘 있었던 진을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모든 행동을 쫙 해서 녹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막 운동을 해요.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완전히 그래서 녹초가 되고 완전히 푹 이렇게 꺼질 침대에 쑥 들어가도록 운동을 합니다. 저는. 저는 왜냐면 열이 좀 많아서 네. 운동하고 자면 몸이 뜨거워서 못 자겠던데. 진짜? 그게 맞아요. 아, 진짜요? 예. 운동은 잠자기 5시간 전에 끝내주셔야 돼요. 5시간. 예.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 운동을 해서 올라간 코티졸과 체온은 5시간 뒤에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반신욕 족욕 같은 경우는 2시간. 2시간 전. 이제 그거는 열을 통해서 이제 땀이 나면서 열이 나가고 2시간 뒤에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혹시 낮잠을 잔다면 어느 정도 자는 게 좀 정확? 2시 이전에 2시 전에 몇 분 정도? 무조건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시간 이내로 짧게. 2시 이후에 그 잠을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줘요. 내가 그러면 밤잠을 나눠 잤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어떤 생활,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어떤 삶과 뭐 생활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너무 우리가 바삐 움직이고 활동을 하니까 누구나 잠을 자는 것보다는 깨는 쪽으로 우리가 너무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려면 자기가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생활도 좀 감수하고 잠자는 쪽에 포인트를 두면서 자기가 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수면장애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2주를 넘어서 오면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숙면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봐야 되겠어요, 진짜. 네, 진짜로.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예. 수면 치료의 골든타임 2주 이걸 네, 잊으면 안 네. 되겠네요.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면은 피로한 마음에 주는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말. 자, 내 몸의 휴식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잘 자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락방은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사실 그런 게 아마 대부분 있을 게 저도 딱 눈 떴는데 만약에 9시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데 6시야. 그러면 3시간 더 잘 수 있잖아. 그걸 느끼면서 자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해도 이게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제 불면증인 거고 그렇게 해서 잘 자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불면증까지는 아닌 거고. 외국 영화 보시면 미국 애들은 막 아침 일찍 막 출근할 때 뭐뭐뭐 이렇게 커피 브랜드에 줄 막 서 있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침 가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점심시간 이후에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은 우리나라보다는 커피를 좀 오래 먹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